해볼까요? 케빈유님 안녕하세요. K장님 안녕하세요. KSO0915님 안녕하세요. 00님 안녕하세요. 관계튼 대왕님 안녕하세요. 돌로이님 안녕하세요. 따기까지님 안녕하세요. KSO0915님 안녕하세요. 레옹님 안녕하세요. 리버스 1004님 안녕하세요. 마리나님 안녕하세요. 바나나오빠님 안녕하세요. 바나나오빠님 많이 뵀던 분인 것 같은데 별이님 안녕하세요. 부자님 안녕하세요. 1등이셨죠 오늘. 비사님 안녕하세요. 양팔님 안녕하세요. 여주님 안녕하세요. 영영슝님 안녕하세요. 오자희님 안녕하세요. 잘될거님 안녕하세요. 정희님 안녕하세요. 태명님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인사 안 드린 분 계신가요? 안 들으신 분 1번 쳐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들다. 자, 인사 안 드린 분 없죠? 야상초님 안녕하십니까? 일벌스님 안녕하세요. 레옹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지금 없어요. 막 이래저래 지금 막 일을 두세 가지 하다 보니까. 네. 관계튼 대왕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많이 올라왔죠? 어제 그저께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일단 제가 차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사실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어차피 뒷 방송 전문가분들께서 분명히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전문가인 거 아시죠? 저는 차트보다는 전반적인 뉴스와 시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제가 그 전문가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시는데 뭐 특별히 뭐 다 아시면 다 아시죠? 재산 대표님하고 저하고 선후배 관계인 거예요. 어떤 사이냐면은 코리우스야 저기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예 하고서 물 떠다 드리는 물 셔틀입니다. 저 물 셔틀. 네, 뭐 그런 관계고요. 재밌고 항상 저 챙겨주시고 많이 아껴주시는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선배님이시고 또 뒤에 또 8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밥도 많이 챙겨드리고, 특히 커피. 예. 네, 그런 얘기 또 이따가 중간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 예뻐해주세요. 되게 예뻐해주시고, 주려고 하시고, 밥 먹자, 놀러와라,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간단히 저희, 방에서 했던 것들만 조금 이제 다 지났으니까, 좀, 저희 유료 방에서 움직였던 내용들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기사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그냥 말께서는 자꾸 왜, 남들, 요즘에 되게 이상하신 얘기를 자꾸, 남의 그런, 뭐랄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참. 참. 네, 맞습니다. 관계튼 대왕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쪽 계열의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요. 예. 하여튼 뭐 나중에 제가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원래 제 개인적으로 하던 루트가 있었고 그래서 원래 여기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포인트.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된 거예요. 자, 이제 각서를 하고 진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G20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기사 띄워놨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G20 가상화폐 잠재적 가능성 공감 국제 공동이 필요하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뉴스들이 미온적으로 나와 있어요. 미온적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기사를 읽어볼게요. 주요 20개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잠재적 가능성 공감했다. 하지만 이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국제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 이거는 뭐 누구나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죠. 네. 어쨌든 간에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총재들은 21일까지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 경제 주요 현안을 놓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국 중심주의, 특히 지금 미국, 일본이죠. 금융시장 불안성,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등등등. 특별히 요 얘기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자국 중심주의의 무역 전쟁 선포를 지금 꼬집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포용적 성장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미국을 겨냥해서 너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응 방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금융체계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 이제 이를테면은 손절권에서 얼만큼 이상 내려가면 자동으로 이제 매도가 돼버리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없다는 뜻이고, 탈세 및 검은 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얼마 전에 1번, 3번 저기 얘기가 나왔었죠. 저기 다크 계열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물론 이제 스캠 찌다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저는 애초에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했었고, 맨 초반에 다크 저희들 안 건드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무리 빵빵 터진다 하더라도 단타를 몇 번 먹고 나오면 모를까, 굳이 그렇게 거기에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히. G20,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중심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연구해, 소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네, 공정한 방안으로 이제 촉구하고 있고, 지금 FSB는 세계 총생산의 90%, 교육량의 80%를 차지하는 G20의 금융감독기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이런, 신빙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서. 지금 기사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국민일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기사에서 지금 내보낸 기사이기 때문에 좀 신뢰할 만합니다. 웬만한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작은 데서 나오는 기사 보지 마세요. 네, 최소한 이런 메이저급에서 보는 게 낫습니다. 자, 다만 회의를 앞두고 예상했던 강력한 규제 방안 나오지 않았다. 이게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규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면은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뭔가 거기에 대한 발의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지들이. 여기 투입을 뭔가 그런 걸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맞춰진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에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영국 총재는 앞서서 가상화폐 시장 가치가 GDP의 1% 미치 않는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아직 주식시장에 비하면은 지금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규모가 작고 기존의 통화를 대체할 수 없어 실물 경제와 금융에서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 금융체계와 연계성은 제한적.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직은 이거를 우리가 규제를 해서 뭔가 제도권에 편입을 시켜서 뭔가 하기에는 아직은 얘네들 애기야. 그렇게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부작용은 좀 우리가 정리를 해주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자, 두 번째. 용두삼인 G20 가상화폐 무역 전쟁 대책 마련 실패. 자, 볼게요. 요거가 한스경제. 네. 요거 가끔씩 보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었던, G20 정상적인 아무런 결론도 이르지 못했다. 지금 뉴스마다, 기사마다 이렇게 문장이 다릅니다. 뉘앙스가요. 여기서는 지금, 제한적,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기사에서는 지금 아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야,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 추가적인 대화 행동 필요성을 인정한다. 당연하죠. 지금 정상회의에서 나와야 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안이 나오려면은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의 편입을 하자 말자, 이거를 정리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최소한 정상회담까지 가야 돼요. G20 정상회담까지 가야지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오는지, 물론 좋은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도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7월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공고책을 마련하러 요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떠넘긴 겁니다. 굳이 이거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인 일에서 처리할 부분이지, 이런 재무 쪽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바라볼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자, 가상화폐가 아직 금융시장 위험 요인이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알려졌다. 시가총액이 전 세계 경제의 1%도 못 미칠 만큼 적다는 것이다. 사실 진짜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가상화폐 그냥 재미로 그냥 하세요. 진짜로. 예, 진짜 부자들은 이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재밌네, 특이하네, 저걸로 어떻게 있나 보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지. 네, 그렇지 않죠. 규제안에 오히려 가상화폐 전화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추세를 심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등이 실패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자, 당초 기대를 모았던 세계 무역 전쟁
무역전쟁 우려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방송 한 번 더 틀 때 말씀드릴 건데, 최근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자국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 무역을 강화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위기에 빠졌지만, G20은 작년 한분의 G20 성명을 재확인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자,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요거는 사실 요 문장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을 제가 잡아먹어야 돼요. 오늘은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를 말할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이트 기사고요. 요거는 이제 자, 또 약간 문장이 다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신중 진행되었고, 규제를 피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고, 자, 보세요. 글로벌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게 됐다. 자,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기사만 다르죠.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뭐 스캠, 뭐 찌라시 이런 거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은 계속 분석하다 자꾸 읽고 또 보고, 그것들이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것들을 보다 보면은, 딱 문장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 언론사가 어떤 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딱 보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이걸 분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중기적으로 항상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뉘앙스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야 되는 편이고, 여러분들도 특히 저희 방에서는 되게 많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빼놓고도 이런 것들이 굉장한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 많습니다. 자,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G20 공동 합의 초안에, 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제가 예전에 초반에 그 방송에서 제가 비트와 R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세요? 일단 이 비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비트는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모르시면 패스할게요. 다들 귀찮으신가? 말이 없으시네. 자산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네,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자산이다. 자,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걸 이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잘났다, 제가 뭐 정확히 봤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조금만 더 한 거풀만 벗겨놓고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비트와 RT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만 가져도 절대 손절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해당 문서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주권 통화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건 지금 비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G20은 암호화폐를 통화로 보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 통화로 볼 수 없죠. 그죠? 안 쓰고 있으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아직은. G20 핵심 국제규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 FSB죠. 클라스 노트 에러너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 돈은, 자, 돈이 경제에 사는 세 가지 역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경제학적인 얘기라서 좀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암호 토큰과 암호화폐, 커런시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자산일지 토큰일지 모르겠다. 토큰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코인과 토큰의 개념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인은요, 가상화폐로서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팀 대장님 아시나요?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간단하게. 오우. 자, 관계팀 대장님이, 제가 기사 읽는 동안에 관계팀 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G20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식 성명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신, 지속적으로 간접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죠. 기구가 나올 것이다. 자, 요 기구가 이제, 무엇이 될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만, 요 기구가 나오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그런 중심, 컨트롤 센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컨트롤 센터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정리가 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의 이 같은 합의는 일각에 제기됐던 G20 암호화폐 규제론과 다른 결론이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21일 비트파이낸스에서 $9,000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김프가 좀 계속 껴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1065만원, 69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까 10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조금 내려보다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사가 더 있긴 있는데 요거는 뭐 마지막 기사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범죄 악용 우려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는 6월에 이제 컨퍼런스 개최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포인트를 뭐 적자면은 요 인식을 하고 있다. 어떤 인식? 취약성, 뭐 테러 자금 조달. 근데 이거 가상화폐가 없다고, 아니, 가상화폐가 있다고 이런 걸 할까요? 이전에도 항상 하던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가상화폐 상관없이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비트코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뿐이지.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지차는 공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울프님 말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6월에 뭐 열리는 뭐 이런 실무회의 이런 것들 네 토론하자 유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저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잠시만요. 자, 내려가십시오. 내려가. 자, 제가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비트와 알트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 한번 했었었죠. 지금 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자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디지털 골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금이에요. 금이 어떤 기능적인 기능을, 그러니까 어떤 자체로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일 뿐이죠. 부의 상징인 거죠. 알트는 사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얼만큼 그들의 해당 인프라를 확보하느냐,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경쟁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사업의 성패 여부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상의 토큰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토큰을 가지고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토큰을 가지고서 거래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풀어주고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면 그 코인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관계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워낙에 이게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토큰이나 코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알트가 많아지면서. 왜냐하면 알트들이 토큰 상황에서 원래 토큰은요 그 자신의 내부,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사, 회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이버머니입니다. 뭐 삼성페이, 뭐랄까, 카드 썼을 때 그 카드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금을, 토큰을 내가 거래소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루트를 설정해 놔가지고, 뭐 업비트든 뭐 빗썸이든 거래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코인이 되는 거죠.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큰과 코인의 관계 뭐 어떤 차이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아주 정확한 하나의 얘기가 SENT겠죠. 정확히는 토큰인데 코인은 좀 올라와 있는 거죠. 원래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SNT는 지금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업비트에. 업비트는 어디든 간에.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이제 자산으로서 가치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자산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대피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피자산. 무슨 얘기냐. 해당 어떤 지역에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전쟁 나기 한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어떤 사인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VIP들에게 다 알람 나갑니다. 24시간 안에 해당 지역을 벗어나시오. 그러면 걔네들은 짐 싸들고 바로 나갑니다. 해외로요. 도주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부동산, 현금, 뭐 주식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근데 비트는 달라요. 비트는 그냥 USB 또는 뭐 거래소에 옮겨놓고 나가버리면 돼요. 24시간 안에 뭔가를 내가 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옵션 자산 가치는, 그런 옵션은 비트밖에 없어요. 어딜 가든지 비트는 거래소가 많으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관점을 좀 가지시면 될 거고, 지금 그래서 전반적인 뭐 고래들, 뭐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서 뭐 잘 살펴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매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가 차트가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매집라인 끝나면 여러 가지 호재를 풀어서 쫙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팔아봅니다. 슉 떨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비트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감사합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비트는요, 절대로 시총이 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90%에 가까운 그 자산들을 상위 1%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7%까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5%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5%를, 70%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상위 5%의 사람들이 70%의 비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래 뭐 앞뒤 상황부터 다 다른데 이만큼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5% 중에 1%가 털어버렸다고 가정할게요. 어떻게 될까 이거요? 훅 내려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지금 비트는요, 고래들에 의해서, 큰 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난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 떨어지든 언제 올라가든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까 간마방에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오르든 내리든 하겠죠라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아니 뭐 그런 분 저를 차단하시면 돼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려서 뭐 짜증이 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고래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지들이 팔고 안 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올라가는 상승이 있긴 하지만은 훅 빠지는 건 역시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점쟁이처럼 이게 지금 몇 월 며칠 날 얼마가 될 겁니다. 이건 점쟁이입니다,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게 팩터로 가정할게요. 그럼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하실 거예요? 차 팔고 다 해가지고 BT에 오른하실 겁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투기예요. 그게 투기예요. 아무리 그게 맞다 하더라도 자기 자산에서 10% 20%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투자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제가 짜증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방에서 올리시는 글, 반응하시는 걸 보면은 결국은 다 투기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다 보니까 제가 깝깝해서 그런 거예요. 깝깝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왜 자꾸 투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손절과 존버의 완전 지름길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유로방 말씀드릴게요. 계속 지금 저희가,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 코인마스터님과 또 지혜상 선배님이 말씀하실 거고, 또 제가 또 말하면 또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랑 또 달라요, 관점이. 또 재상 대표님하고 저는요. 그래서 우리 재상 선배님이 또 저를 또 예뻐라 하지만 또 이런 거에 얄짤 없으셔가지고, 야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따 전화해야지. 여튼간에 자, 핵심 뭐냐면은요, 저희 방 같은 경우에 요 지점부터 계속 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은요, 계속 BTC 마켓으로 수익을 계속 냈어요. BTC 마켓으로. 무슨 얘기냐? 관계선 대학님 오늘 되게 재밌으시네요. 자, 그 BTC 마켓으로 수익을 계속 냈다는 얘기 뭐냐면은, 비트를 산 다음에, 아시죠? 이건 다 다른 비트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시즌에서는 마이너스였어요. 저희들 다 같이. 뭐가? 원화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 수익이 났는데요, 왜 자꾸 손절이죠? 왜 자꾸 마이너스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BTC 마켓의 핵심의 본질은 KRW 원화를 늘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 요 시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BTC 마켓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원화가 늘어납니다. BTC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저희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니고 대충 저희가 아까 지금 정산해보니까
이번 주 손절 한 번 없이 28% 수익 났어요. 저희 방에서. 그리고 뭐 저번 주부터 한 주 정도 수익 나는 게 40%. 총 지금 한 150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말씀드린 손절 지금 한 30, 40% 났어요. 손절도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다른 분들이 저희들 말할 때 뭐 손절을 안 올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손절까지 오픈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방에 비해서 큰 수익은 없어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BTC 마켓의 약점이 뭐냐면은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갈 조금씩 깨작깨작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락장에서 저희가 손절 마이너스 없이 끌고 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 전략이 뭐냐면은 일단 아직 당분간까지는 BTC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화마켓이 지금도 잘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뭐 많이 오른 뭐 KRW 마켓 봤을 때 뭐 조금 그래도 많이 오른 게 10% 정도 올랐나요? 예, 대충 뭐 한 10% 20%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올라봐야 지금 뭐 그저께인가? 퀀텀이 좀 많이 올랐다가 또 훅 빠졌던 것 같고 지금 역시 24,000원까지 올라왔다가 22,000원까지 내려오고 다시 조금 더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퀀텀처럼 나름 느리게 움직이고 탄탄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이렇게 지금 크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에서는 BTC만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 어제 오늘 제가 정했던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로 위로방 어제 저희 밤 12시 가까이 11시 반이었나요? 돌로이님 제가 몇 시까지 제가 어제 방송했죠? 돌로이님 계시죠? 안 계신가? 11시 반인가? 하여튼 뭐 거의 12시 가까이 예, 그쵸. 네. 그 방송하고 나서 저랑 커피숍도 가가지고, 이게 뭐야, 순댓국 하나 먹으면서 또 토론했어요. 싸웠어요, 또 그 자리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가지고 저 3시인가 4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간 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랑 백전 대표님하고 같이 지금 공감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린 건 아직은 맞다. 하지만 원화마켓에서 펌핑 오는 사인을 확인했을 때 그때는 비중을 다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고점을 찌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트를 매집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아쉬운 건 이거예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좀 G20에서 약간은 좀 그래도 조금 나를 세워줄 발언을 해줬어야만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바랐던 거는. 그래야 이번에 돌아오는 상승장이 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려간 만큼 올라오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또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져요. 어떻게 복잡해지느냐면은 항상 약간 하방으로 흐를 거를 대비를 해놓고 현금 쥐고서 조금 더 조심조심 하면서 현금을 세이브해 가면서 또 현금 없으신 분들은 페이 월급 인컴에서 계속 매집해 가시면서 조금씩 돌리시면서 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번 이제 돌아올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서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아이고 못가 자꾸 나네. 이게 자판이 총체적 자산 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요. 예. 무슨 얘기냐. 단지 이게 거래소에서만 움직이는 걸로 해버리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을 흔들리지, 관계탄 대원이 오늘 저한테 엄청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네네. 총체적 자산 운용을 진행하시는 거를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출, 월 수입, 투자금, 뭐 비상금, 그리고 뭐 예정된 지출, 수입, 근데 요거는 이제 뭐 3개월 이후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걸 좀 권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자산 운용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왔다 보니까 전 이게 기반이에요. 이게 기반입니다. 근데 유료 회원님들은 제가 다 이걸 일일이 다 해드려요. 예, 같이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이게 어떤 분에게는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자산이 분산되는 만큼 수익은 줄어듭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비트에 뭐 1억 넣을 거를 뭐 5천만, 뭐 2천만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비트가 뻥 터집니다. 네. 근데 1억이 뭐 3억 될 수 있는 게 2천이 뭐 겨우 6천밖에 안 된 거죠. 이를테면은. 그럼 저를 원망하실까요? 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유엔이든 국제기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